안녕하셨습니까? 이 산업화 사회로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들의 가족 제도가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로부터 핵가족 제도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경향이 짙어갑니다. 따라서 여기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의 하나로서는 노인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 가지 면으로 참 우리 의학계의 공헌도 많으셨고 더욱이 흉곽외과로서는 우리나라의 전문의로서 가장 그 개척적인 위치에 서셨으며 그동안 의학계의 많은 공헌과 또 지금까지도 노인들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시는 한격부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노인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한격부 박사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 박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지금 네. 봉사하시는 곳이 서울시립 노인요양원이죠. 네. 네. 한 박사님은 흉곽외과 전문의로서 우리나라의 제1호로 뛰셨고 그동안 많은 공헌을 하셨는데요. 이 요즘 하시는 그 노인요양원에 관여하신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지금 우리 요양원이 정식으로 개원한 건 83년 2월 11일이고요. 또 노인들 좀 본 거는 그 전에 그 자리가 본래 양농원 시립 양농원 자리였는데 네. 거기는 80년 5월부터 올라갔어요. 그때는 일주일에 2번만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는 같은데. 네, 같은데. 요양원과 네, 양농원과 네, 그렇습니다. 그 요양원과 양농원과 어떻게 다릅니까? 양로원은 특별히 물론 노인들은 다 병 걸려 있습니다만은 네, 네. 아파서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65세 이상 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아마 모시고 있는 데가 이제 양로원이고 네. 저희들 요양원은 그 중에서 네. 병든 할아버지 할머니만 딸로 모시고 있는 게 저희들 시립 노인 요양원입니다. 네. 병이 드신 어른들이 네, 계시죠? 그러니까 양로원에서는 도저히 계실 수 없으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모시고 저희들 치료해주고. 그럼 그 모시고 시립 서울 시립 노인 요양원은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지금 서울 서북 쪽에 있는 의정부 가까이에 수락산 아마 여러분도 수락산 아실 겁니다. 네. 수락산 유원지 네. 바로 입구에 저희들 있습니다. 네. 상계동입니다만은. 네. 물론 우리 모든 국민이 어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참 공경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같습니다만은 한 박사님께서 특별히 노인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셨고 또 그러한 그 관심을 가지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제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저는 본래 외과 의사입니다만은 네. 그간의 의사로서의 일을 하는 도중에 전 세계가 점점 고령 사회에 근데 우리도 어차피 그런 사회에 갈 거고 또 실제 60년대 하반기 버텀 열어보면은 참 외로운 게 노인네들이다. 또 이 핵가족 문제하고 연결됐을 때 산업사회하고 막 나도 일선에서 후퇴하면은 좀 노인들 좀 일을 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누구든지 노인 문제는 취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막 이제 했습니다. 네. 근데 마침 병원 그만두게 됐으니까 네. 그 의학협회 회장도 그만두게 됐어. 네. 배운 게 의사고 네. 또 노후에 좀 일해볼까 하고 그래서 노인 요양원에 갔습니다. 아까 그 양로원에 계셨다가 요양원으로 이렇게 바꾸셨다 그러셨는데 네. 그 요양원을 세우시게 된 것도 역시 한 박사님이 그 제의를 하신 것이죠? 네, 그 뭐 양로원이 그릴 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하겠냐 서울시에서 별로 생각한데 막 그래서 기왕이면 딴 복지국가 다 요양원이 필요한데 그거 만들면 어떻습니까? 해서 기꺼이 못해서 수리해가지고 네, 그 지금 요양원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현재 그 요양원은 누가 뒷받침해주고 있고? 서울시가 지금 전액 시가. 뒷받침입니다. 네. 그럼 한 박사님의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제 그 얘기는 뭐 보수 나오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도 대상자가 안 됩니다. 아하. 봉급받아야
의료보험 카드가 나오는데 네. 저는 의료보험 카드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의료보험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카드가 없으신 걸 보면 봉급을 못 받으시는 뭐 안 받으시는 저뭐 거겠지. 생활하고 관계 없으니까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네. 그저 참 노인들을 위해서 여생을 바치시는 그러한 막 경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니까 뭐 바친다는 것보다 막 그렇게 네. 해석해 주시는. 행복하시죠? 네, 그저 그날 올라가서 그렇게 노인네들 이해하고 나면 네. 자기 마음에 한자 구석에 좀 흐뭇한 생각이 나는 그런 정도죠. 네. 지금 그 요양원에는 몇 분의 어른들이 계시고 대개 어떤 네, 분들이 제 계십니까? 요양원은 정원이 60명입니다. 예. 근데 할아버지가 30명, 할머니 30명 네. 그렇게 다 모시고 있습니다. 네. 네. 그분들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병환을 가지신 분은 어떤 분이시고 또 연세로 말하면 어떤 분포이신가요? 근데 저희들 노인네들은 한 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네가 몇 없습니다. 네. 대개 2가지, 3가지 심하면은 지금 현재 7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네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막 의사로서 보면은 막 거의 불치의 병이 많죠. 네. 네. 그것은 연로오셔서 그럴까요? 네, 연로지고 네. 노망 그런 건 뭐 저는 불치의 병이고. 네. 근데 연세가 제일 많은 게 할머니는 지금 100세하고 96세가 아마 제일 높으시고 아하. 네. 할아버지는 만 99세하고 94세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들 평균 연령은 79.5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할아버지는 77.25 정도에 그러니까 저희들 있는 데는 일단 양로원에 계시다가 네. 병나서 이리 오시는 거니까 대개 70세 이렇게 막 70 이하는 그게 적습니다. 병의 완치가 되셔서 다시 양로원으로 가시는 어른도 계시겠군요. 네, 완치는 있을 수 없죠. 네. 호전이 돼서 호전. 네, 호전이 돼서 다시 먼저 양로원에 가시고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모시고 그렇죠. 그럼 그 어른들의 그 경제적인 사정은 어떤 분들이 와서 계신가요? 경제상 그러니까 양로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건 우리 그 생활 보호 대상자가 있죠. 네. 네. 그 중에서 이 제들인데는 그 중에서 병난 사람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65세 이상의 어른들을 그 요양원에서 모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박사님은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만 73세입니다. 그러십니까? 그럼 거기 출입하실 수 있는 연령은 되셨군요. 네, 저보다 밑에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아보니까 나 아저씨구만, 나를 형님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런 얘기. 예. 그러면 그 노인들을 참 한 박사님 직접 이렇게 돌보시면서 역시 노인 의사님이 노인 환자님을 다루시는 그런 격이신데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또 새로운 국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나시고 계십니까? 글쎄, 2가지 측면을 볼 수 있겠죠. 네. 하나는 나 자신이 의사로서 볼 적에 우리나라 지금 현실의 그 노인병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노인병하고는 조금 틀린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적인 면에서 봐서 이거는 좀 우리가 이해하는 노인 문제하고 좀 내가 좀 더 가깝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럼 그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은 그 많은 시간을 그 노인들하고 같이 계시겠는데요. 네. 그 청진기라든지 가운을 벗으시면은 역시 그분들하고 그저 같은 친구 네, 되시겠군요.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가니까 특히 그런 생각이 나요. 의사 전에 내가 같은 동료가 되고 인간이 돼야 되겠다는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가운 입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 이제 위신을 주게 돼 위협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 입습니다만은 있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딱 벗어놓고 가운 입어도 그 앞에 가서 딱 올방에 들고 앉아서
네. 서로 얼굴이 다듬어주고 어깨 주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진찰하고 네. 이렇게 해야 진짜 그가 아마 진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들의 그 심리적인 상태도 가장 가까이 이해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65세 제드리는데 모신 또 양농원도 똑같습니다만 그렇죠. 말하자면 생활보호 대상이 될 정도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일 밑바닥을서 생활하고 온 사람이거든요. 네. 특히 그 사람들이 65세면은 일제시대 식민지 생활을 하고 네. 우리가 제일 괴롭던 60년대 초까지 그 사람들 40세 이상 그렇죠. 그 참 전란 겪고 네, 그런 괴로운 여러 가지 말하자면 소외감 고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네. 조금 틀립니다. 아마 네. 우리 근세사에서 가장 순환을 많이 겪으신 네, 연령층이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일제, 네. 해방, 네. 또 6.25 공산 침략. 그리고 더구나 이 식구조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가족 사회에서 또 유교적인 그런 그때 그 사람들까지도 뭐 그렇게 우리가 딴 종교적인 그런 것보다도 전통적인 우리네 사회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산업사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네. 또 본인이 그러면 유식하냐 하면은 일제시대 아마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아직 그건 느끼지 못했을 것 같은데 국민학교만 해도 나오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불과 몇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더구나 뭐 중학교 나온다는 거는 이건 특수원층 아니에는 못 들어오죠. 네. 대부분이 더구나 여자들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아 이식 수준이 좀 현실에 지금 움직이는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네. 네. 또 그런 분위기에서 사셨고, 사셨고, 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녀를 키우시려고 아마 성심을 다하신 것만은 공통될 그렇지 겁니다.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네. 모든 것을 희생하고. 붙여주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자기 재산이 좀 있는 건 전부 자식에게 다 줘버리고 노후는 존경 같은 노후는 의뢰의 자식이 자기를 되어줄 것이고 모든 것을 바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네. 엄격한 의미로 따져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과 경우를 받으셔야 될 그러한 어른들이 지금 거의 계신 셈이군요. 그렇죠. 물론 제가 이해합니다. 역과정 오시게 된 거는 우리 직원들하고 이해합니다만은 타이든 자이든 역과정 오게 된 거는 우리 현실의 우리 지금 이 시각에 생각한다면은 막 인생 관리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 그렇죠. 제가 이 얘기 그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특히 그분들이 감옥에 안 가고 네. 우리 그래도 국가가 원하는 양로원에 올 정도의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요. 그러니까 최선을 해서 이 사람들을 좀 뒷바라지 해야 지금 60, 70 되신 분들은 아마 근세사의 가장 순환의 그 제일 그렇죠. 앞에서 당하신 네, 어른들이시죠. 순환 과도기 그럼요. 제일 그걸 고생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아까- 그건 저도 그런 시기를 지나왔으니까 좀 이해되죠. 그러실 겁니다. 네. 그 옛날 얘기가 나오시면 아마 같은 공감하신 네. 똑같은 경험,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심리를 회상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한 박사님 그 직원들도 무척 많이 애를 쓰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어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한 박사님 외에 어떤 분들이 일을 하시고 네, 계십니까? 제 외에 한 20명 좀 남아 네.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막 우리 의료 쪽에는 이제 간호원하고 보조 간호원하고 간병이하고 네. 그다음에 또 식당하고 네. 막 직접적인 완전 사무계통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 20명에 60명 노인네를 모시려면은 나는 요 부분이니까 못하겠다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네, 인력이 모자랍니다. 네. 네, 모두가 그저 다 같이 합심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지금 네. 상황입니다. 뭐 전문 분담이라는 것보다는 네, 네. 오히려 한 가족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저 여기저기서 같이 이러시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것이겠군요. 그 거기 계신 노인들이 약 60명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그 연고자라든지 혹은 가족이나 혹은 자손분, 손자녀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하. 네. 어떤 경우를 보셨습니까?
근데 거기는 본래 그 아들이 있으면은 네. 못 들어옵니다. 네. 아들이 없어야 됩니다. 뭐 좀 더 요즘에 하나 낳고 하나만 낳자, 뭐 둘만 낳자, 뭐 여자와 남자가 가릴 필요 없다 하지만은 이건 조금 모순이 됩니다. 네. 그 아들은 생활 이 능력이 없어도 아들이 있으면은 이런 국가 혜택을 못 받게 우리 지금 노인복지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아마 우리 여담이고. 네.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는 거는 딸은 있습니다. 네. 아들은 없습니다. 네. 그 또 나이 70, 80 되니까 아들이 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손주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찾아옵니다. 그 어른들이 그 손자녀분, 자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어디 따님을 더 찾습니까? 아드님을 더 찾습니까? 아들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뭐 자식을 찾는데 네. 참 이게 뭐 요즘에 여기 오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좀 더 자주 찾아도 배우고 했으면 좋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 현재의 딸의 생활 능력을 봐서 모세가도 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노인네들은 절대 우리가 이 말 걸어요. 네. 그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 뭐 왜 그만하면 할머니 모시다 드리지 왜 그럽니까? 하면 아니 걔들 고생했어. 내가 뭐라 그래. 또 왜 안 오냐 하면 요즘이 바쁘죠. 그러자면 어디가 아프겠지. 뭐 내가 여기 편안히 있는데 뭐 내 건지 모르겠 전화 자살하지. 이게 참 저도 손주가정 가정에 있는 신세입니다만 이게 아마 부모의 심정 같습니다. 이걸 요즘에 젊은 분들이 조금 원래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우사랑은 없는 법이지만 그래도 그걸 볼 적에는 제가 이걸 조금 여기서 좀 이상한 기분이 납니다만 눈물겨웁니다. 그렇죠. 네, 눈물겨워요. 네. 그래도 조금도 자녀분에 대해서 원망하시지 않는. 안 해요. 어떻게 한 박사님 보실 때 그 자녀분은 그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진짜 사정이 나빠서 모시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막 귀찮으니까 역 갖다 맡기고 핵가족이고 하니까 집에도 없고 하니까 맡기서 부탁한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겠군요. 있습니다. 엄연한 현실이군요. 네. 역시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특히 이런 얘기에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매눌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과부가 된 매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안 와요. 그렇군요. 여기 매눌 되신 분 입장인데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부모는 부모인데. 부모는 부모니까 자기 부모나 시부모나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때가 있으면 찾아와서 좀 한마디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 능력이 없어서 모시지 못하는 건 한이로되 그러니까요. 찾아뵐 수는 있을 텐데요. 네, 그렇죠. 네. 그것은 역시 효성이라든지 자기 마음가짐일 텐데. 그래도 역시 또 자주 찾아와서 뵈시는 그런 모범적인 데 있습니다. 계시겠죠. 참나 어려운 알고 보면 참 어려운 데들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찾아와서 그 부모 손을 꼭 잡고 서로 이해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뒤늦게 찾아왔던 그 손자 김정복 할머니의 경우는 어떠한 일이었는지 한 말씀 덧붙여 주십시오. 근데 그분은 말하자면 할머니 여기 있었는데 여기 계신 줄 알았죠. 알았던 모양인데 그래서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한참 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꿈에 자기 할머니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손자 꿈에. 네, 손자 꿈에. 그래서 그분은 참 곤란한 사람이에요. 생활이 곤란. 제 벌어먹기도 바고 여기 아니고 인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나. 할머니 아무래도 뭐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찾아오니까 돌아가셨어요. 이미.
그렇게 울면서 그걸 보셨습니까? 참 불쌍해. 네. 불쌍해. 역시 효도라는 게 살아계실 때죠. 저도 나이 먹었는데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게 다감해지는지 젊어서 다감이라 했는데 나이 먹으면 그런 거 보면 자꾸 이렇게 아주 마음에 안 돼요. 네. 진작 찾아와 뵙으려면 네, 네. 너무 시간이 늦었군요. 예. 그런 돌아갔을 때 얼마나 참 쓸쓸하셨겠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요. 네. 절대 손주를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안 온다는 소리 안 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그 역시 그 옷사랑이라는 게 아마 네, 그거죠. 네. 옷사랑.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하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젊은 양반들이 그거를 조금 알았으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안타까우시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예. 참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천만 네, 다행이겠어요. 네. 또 지금 70, 80 되셨으면은 그 6.25 난리 때 북쪽에서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오셨던 그런 노인들도 아마 그 계중에 계시죠. 네, 여기 지금 이 저희들 모시는 중에서 이건 민족 비극의 하나인데요. 예. 6.25 때 가족을 저기다 두고 우리가 9.28 같은 게한 서너 달이면 다시 나오겠거니 또 다시 우리 국군 그 자기네 들어오겠거니 하고 너 한 서너 달만 기다려라 하고 이제 자기 독신을 여기 넘어왔던 거예요. 넘어와서 고향 그러니까 지금 70 이상 된 분들은 이제 40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거기 있고 집에 생각해서 여기 와서 결혼을 안 하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밑자식이 있으면서 애를 못 낳는 할머니들 부인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게 있다가 나이 먹고 병들고 하니까 그 할머니는 자기 밑자식이니까 가버리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여기 양로원에 들어오고 근데 그분들은 되게 이식 수준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모두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제 시대의 공산 국가에서는 일제 시대에서의 부르주아라고 해서 돈 있는 사람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또 이분들이 6.25를 통해서도 공산 정권에는 협력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결국은 국군이 수복되니까 우리 쪽에 있다가 같이 넘어온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막 공부도 하고 다 집에서 참 부유하게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여기 와서 지금 저희들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부처 고향에 대해서 네, 생각하시겠죠. 그 때문에 이 때가 되면은 추석이라든지 이 정월달이 되면은 대번 틀립니다. 벌써 여러 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우울해지고 하면은 그때 들어가서 할아버지 어제 고향 생각했죠? 할 수 없지. 그래 여러 눈치를 보다가 되게 그런 분들에는 이 때가 될 적에는 저희들이 수미제를 줍니다. 네. 자지 못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수미제 줍니다. 또 본인이 또 청할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지만 되게 저희들 알아서 수미제 줍니다. 그분들이 아직도 우리 남북한이 통일되기를 기다리시는데 참 그 어른들 살아계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참 답답하기 짝이었군요. 어떻게 데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씀이에요. 또 하나 그 노인들이 참 면치 못하실 하나의 운명은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은 누구나가 면치 못하는 사실인데 그 죽음에 임하시는 그 노인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 가지 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해서요. 네. 죽음에 대해서는 나이 먹으면은 먹을수록 생의 애착은 더 강해지고 있잖냐 하는 건 느끼는 게 대부분이고요. 네.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자살을 하겠다. 내가 뭐 이렇게 살아서 모르겠느냐 해서 자살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을 포기하겠다고. 참 저희들 애 먹습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막 달리고 막 신세 타령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 한 사람의 그 신상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신상 파악하고 거기 문제를 논의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성의를 봐서도 그렇게 포기하면 어떡하느냐. 근데 이렇게 달리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막 제가 되게 막 여기서 조용히 막 돌아가겠다는 거. 네, 이때가 좀 고생스럽게 살았는데 그래도 여기 오니까 주사도 맞고 약도 주고 하니까 여기서 편하게 지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막 이제 첫번 얘기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 여러 들어가서 이 할아버지 진찰하는데 자기를 안 하면 참 섭섭해합니다. 아하, 네. 그 이제 또 그 할아버지는 좀 건강하니까 안 하려고 해도 이러면 손목 내보내요. 내가 좀 봐달라. 그 옷 벗는 거 있습니다. 네. 그러면 봐줘야 됩니다. 이게 생에 대한 자기의 목숨에 대한 그게 아니죠. 자기 보호에 네, 발로. 자기 보호인데. 근데 그지만 노인네라는 거는 결국 사람의 그 인성이라는 거는 역시 선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참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왜냐면은 그렇게 처음에는 시달리고 하니까 포악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서로 이렇게 막 털어놓고 마주 앉아서 이해하고 하면은 다 선한 사람이 돼요. 네. 그래서 어른이 노인이 되면 어린애 된다고 이해하는데요. 애들이 역시 그 선악이 되려면은 주위의 사람이 이제 그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 네. 마음을 털어놓고 같이 이해하면은 애들도 그 낯빛들 애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아마 그래서 어른들, 노인하고 어린이들하고 상통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실제 그 느끼는 게 있어요. 인성은 선이다, 선하다. 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고 그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착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아니 그 실제 노인네들 이렇게 와서 참 별 포악한 사람도 있죠. 이 간호원들 막 울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처음엔 들어와서요. 예. 그렇지만은 한 달이고 두 달이 있으면은 다 수그러져요. 그렇게 참 노인들 이렇게 모시시고 같이 간호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면서 의사 외에 의사의 직분 외에 한 박사님께서 어떤 일을 돌보시고 계십니까? 제가 돌보신 거는 막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처음에 거기 갔을 적에 노인네들 자꾸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뭐 3년지간에 지금도 59명인가 아마 지금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게 우리 요량원 되기 전에 그 양로원이 10년 거기 있었는데 그 안에 250명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우리 대학 같은데 동물 실험하다가 동물이 죽어도 1년에 한 번씩 위령제를 지내줍니다. 저도 대학에 있었으니까요. 꼭 지내줍니다. 그래도 이게 무의 못하고 제사나 한 번 지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실은 친구하고 얘기했지만 동일교육의 박기혁 사장입니다만은 그분이 그 사정 얘기했더니 위령탑을 지어줬어요. 만들어줘서 뭐 몇백만 원대 한 200만 원 남아 되는데 위령탑. 그래서 그걸 추석에면은 제사를 지내줍니다. 위패는 우리가 맡은 다음에 돌아가시면 위패는 다 사진도 있고 그걸 보고 그래서 그걸 놓고 제사도 지내주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15일 날에는 그 달에 생일이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생일 잔치 해주고 그런 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 어른들의 그 참 사후 또 생과 사의 갈림길 여러 가지 아마 어른들은 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사실 선배 시민들 아니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의 선배들이시여 우리의 어른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쭉 사시면서 이제 그 노년기에 드셨을 때는 심리적으로는 많이 달라지셨겠는데 그 노년들의 심리를 한 박사님 어떻게 관찰하셨습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심리 오란 자기의 살아온 그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뭐랄까 29조. 그것이 이렇게 지금 저희들 모시고 있는 노인네들은 요즘에 그 40대, 50대, 막 30대 사람들 같은 게 뚜렷이 자기 29조가 뭐다 이런 건 나타나진 않습니다만은
그러지만은 나이 먹으면은 차차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사람이 선해지는 것 같아요. 네, 손해 주시는. 왜 3살 때 버릇이 여든 간다 네. 이런 우리의 속담이 네, 있는데 네. 그 속담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맞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 할머니 신성여랑 할머니 지금 네. 96입니다만 네, 그 할머니를 보면은 참 좋은 집 귀수였던 모양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나이 먹어도 똑 들어가면은 이 손잡고 고맙습니다 하고 자세를 바꾸잖아요. 네, 또이 지금 그런 할아버지도 또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하는 게 그대로 옛날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이해한 게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역시 진리군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서 요즘에 뭐 이런 얘기 안 됐습니다만 애들 너무 과잉 보호해가지고 네, 이상하게 버르장물 없이 이상하게 저만 한다 이런 걸 길러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걔들이 65, 70세 됐을 적에 누구가 언제 그 양로원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그거를 맡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겠냐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되지 않았으면 그런 사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과잉 보호했던 어머니가 아들이 65세 돼서도 과잉 보호할 수는 없을 텐데. 그렇죠. 그때 그렇죠? 돌아가시죠. 결국은 네. 자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 거겠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품성 역시 그런 거 네, 아닙니까? 그 똑같습니다. 예. 네. 거기서 직원들이 여러 면으로 아까 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간호원도 있고 간병원도 있고 또 취사하시는 분들 계시 각각 참 어른들 생활하시는 수발을 다루시는 여러 직종이 있겠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몇 말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까 얘기했듯이 한 20여 명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 직원이 여하튼 한 가족 같게 위선 우리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이 노인네들은 이게 집이다. 이게 네. 가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 노인네를 대해야 되다. 그러게 이제 기본 네. 해서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직원도 그런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할 적에 더구나 이 간병이라든지 간호원이라든지 혹은 뭐 딴 직원도 똑같습니다. 네. 여기는 나는 생활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돼서 여기 와 있지만은 당신의 생활하고 직결이 돼서 여기 와 있어. 그렇지만 보통 그 월급쟁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일을 못한다. 그렇죠. 이건 들어오는 순간 특수한 사명감을 느끼고 해야만 이거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각오를 한데 그러니까 위선 그러면 노인네인데 올라가 봐라. 네. 자기 부모도 오줌 저희 배설물을 이렇게 받아내고 모욕식 해주고 밥 떠주고 손톱 깎아주고 수염 깎아주고 머리 감해줘야 되는도 못하는데 네. 천하남을 당신이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리고 그것도 방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냄새가 아닌데 네. 그런 방에 그 출입하겠느냐. 네. 그러면 그걸 올라가 봐라. 네. 그 보고 한 2, 3일 봐서 정 자신이 붙거들란 해다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은 자신 붙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해줍니다. 열심히 해줘서 적은 인원이나 뭐 또 그리고 취사장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노인네들이니까 보통 이 회사의 뭐 식당 같은 거 전혀 틀리거든요. 노인네들은 굉장한 신경을 써야 되고. 식사 진지 잡수시는 건 손수 다 잡수십니까? 아니요. 네. 지금 현재 절반 정도 혼자서 먹어요. 나머지는 전부 방에 갔다. 그럼 이게 또 여줘요. 도와주네요. 또 여줘. 또 겨울에 추울 때는 식당에 의자는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좀 날이 더워서 한 30명 나오십니다만은 대개 몇 사람 못 나옵니다. 또 보행이 자유스러운 사람이 몇이 안 되니까요. 아하. 네, 거기 오신 분이 도대체가 환자시니 네 환자니까. 그럴 수밖에 네, 그렇습니다. 없겠죠. 예. 전부 방에서 네. 먹여드리고. 네. 한때는 그 가스 때문에 경보기가 다 울렸다는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된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면 제 요양원이 원래 병원을
건물이 아니거든요. 네. 양로원을 어떤 데 온돌방입니다. 네. 온돌가 이제 8개 하고 이제 베드가 있는 게 베드가 4개 있는 게 한 방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추우니까 겨울에는 이제 밑에서 불을 자꾸 때려 되잖아. 네. 밤새들 이제 노만끼고 자기가 또 보행이 불편하니까 나가지 못하고 네. 그냥 거기서 그냥 배설을 합니다. 볼일 보시는군요. 네, 그게 이제 뜨끈뜨끈해서 우러 나옵니다. 그게 해가지고 가스가 너무 생기니까 위에다 타는 경보기가 소리 납니다. 그래가지고 화재가 난나하고 뛰어가는 수가 있어요. 네. 메탄가스가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불쌍한 게 네. 그런 데서 그런 노인네를 해야 되는 우리 직원들이 전 보면 아침에 가면은 전 우리 직원이 불쌍해서 못 그래, 하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참 가여분 참 사명이 없으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직종이군요. 네, 예. 그래도 그분들 행복하게 해드리고 계신 직원들 참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도 내가 조금이라도 그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직원들께 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야말로 사회 참 일꾼이시군요. 예. 마침 여기 그러한 그 일을 하시는 몇 분 가운데서 20여 명 계시다 그러셨는데 네네. 두 분만 오늘 한 박사님이 같이 나오셨는데 간호장이신 김영자 씨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동안 그 노인들을 모시는 일을 하셨습니까? 한 3년간 이렇게 3년. 모시게 되었어요. 네. 그 노인들 모시시니 어떠세요? 생활이. 여러 가지 배우는 점도 많고요. 네. 또 나름대로 또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뭐 배우시는 점은 참 유익하지만 힘드신 점은 겪기가 어려우시겠는데 어떤 일이 제일 어려우셨습니까? 가장 힘든 일은 사실 원장님께서 도맡아 주시고 네. 또 해결해 주시니까 그리 네. 어려움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생각해 본다면 노인들이시니까 아무래도 네.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둔화되고 네. 또 거기다 귀도 잡수시고 또 정신적인 네. 노망기도 있으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걸 쉽게 잘 오해를 하셔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의사 교류가 잘 안 되는 점이 무척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있다면 네. 좀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운데서는 좀 수준급이 높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사실 몇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노쇠해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미 노쇠해 있는 이런 상태를 젊음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물론이죠. 예, 그런데 이제 원장님의 진단에 의하면 이분의 그 병은 완쾌될 수 있다는 이러한 진단이 내려져서 집중적인 치료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때 그러한 분들이 이 치료를 거절하고 어. 심지어는 이제 약을 놓아드리면은 본래 감추어서 안 잡수는 예, 안 잡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식사까지도 전부 물리쳐서 거절하게 되는 경우. 그런 현상은 아까 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생에 대한 포기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생이 너무 강한 나머지 자존심에서 우러나온 하나의 표현이 아닌가 하.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네. 그러한 점에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른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수발 들여드리시긴 같은 일인데 참 힘드시겠군요. 그래도 그걸 꼭 참고 나가시자니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신지. 그 시아버님, 시어머니 모시는 것과 같습니까? 사실 현재 모시고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 네. 사실 더 어려운 것 네. 같아요. 더 정성을 네. 쏟으시게 되겠군요.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그래도 인생으로서의 보람을 그 요양원에서 찾으실 수 있는 순간도 계시겠는데 어떤 네. 보람이 있었습니까? 예. 사람은 이 가족 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네. 가족성원의 일부라는 어떤 소속감을 갖는 것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에겐 그렇지를 못하니까 양로원에서 저 요양원을 오실 때 아주 깊은 고독감과 싸운 나머지 네. 우울증에 빠져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아주 웃음을 잃게 되고 표정이 없는 얼굴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네. 그럴 때 저희들이 어떤 그 편견적인 접근이 아니라 형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비이기적인 어떤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끊임없는 대화를 한 결과 이제 그분들이 웃음을 되찾게 되고 나를 알아주는 곳이 바로 여기 이런 곳도 있구나라고 그분들이 생각하게 될 때 네. 저희들이 참으로 가슴 뿌듯함을 느끼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들이 가족을 찾아드린 예가 있어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할아버지 한 분을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그분은 젊었을 때 네. 사실 이렇게 아들도 낳았었고 딸도 낳았었고 부인도 있으셨던 분인데 네. 방탕 생활을
하느라고 네. 이 집을 나와서 내내 가족과 결별해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오시다가 결국엔 이제 기억력을 회복시켜서 계속 질문한 결과 아들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찾아드렸어요. 아. 그래서 그 아드님이 저희 요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상봉을 했는데 네. 그 아드님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아요. 네.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니까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그 아버님 말씀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네. 이제 너를 봐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면서 두 부자 간의 그 손을 꼭 잡고 눈물 흘리시는 걸 볼 때 아하. 우리가 옆에서 가슴 뭉클함을 느끼면서 사실 어려움은 있지만 요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배우는 점이 있구나 하고 때로는 흐뭇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인생의 깊은 데를 보셨군요. 그러나 그 아드님은 아버지를 아버니로 모시고 또 아버님은 아들을 상봉한 걸로 더 만족하지 그 이상 만족을 그렇죠. 찾지 않으시는 네. 그런 면이시군요. 네. 네. 역시 김영자 선생은 뵙기에는 뭐 제가 숙녀에게 나이를 물어볼 수는 없지만요. 모시고 계신 노인들보다는 상당한 세대 차에 계신 젊은 분이신데 그렇죠. 그 지금의 위치로 보실 때 우리의 노인 문제를 어떻게 감각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면서 자연스럽게 네. 이제 느낀 문제거든요. 네. 그분들에겐 사실 진전 관심을 가진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고독하게 혼자 계시기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사실 이것은 비단 양론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넘어서서 네. 가족과 함께 평범한 생활하고 있는 노인분들 모두에게 네. 다 같이 결부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유명한 말씀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것에는 어떤 물질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네. 감정적인 영적인 지원이 훨씬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옳은 그래서 얘기죠. 저도 젊은 층이지만 네. 뭔가 나 자신을 누가 사랑하고 있고 네. 내가 누군가에 소속돼 있고 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아주 대단한 신뢰감 내지는 뿌듯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죠. 노인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그래서 대단한 그런 사랑과 애정 그것이 필요하죠. 아마 노인은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계신 노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댁에 계신 노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함께 이 요양원에서 사무장으로 수고하시는 윤용주 씨가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른들 모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노인들이 원하시는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김영자 간호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격이 없는 대화와 네. 사심 없는 노인 양반들을 받드는 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과 의료진이 좋다 하더라도 네. 정식적으로 우리가 대해주지 않으면 네. 그것은 항상 그 노인 양반들은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노인 양반들은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좀 진실한 대화, 네. 끊임없는 대화, 네. 또 뭐가 불편해진가를 살펴봐가지고 네. 거기를 찾아서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면요. 이제 물질과 정신과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인들이 택하시면 그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보세요? 정신이죠. 정신. 정신하면은 정신으로. 사랑이군요. 예. 우리로 말하면은 공경을 해드리는 그러한 그렇죠. 얘기겠죠. 예, 예, 그것을 더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럼 윤 선생님께서 이 요양원에서 한 박사님을 모시고 같이 계신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3년 조금 넘었습니다. 3년. 개원 당시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럼 한 박사님 아신지는 얼마나 되시나요? 뭐 전에는 참 직접 대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뭐 언제 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알게 됐습니다. 이번 요양원 개원 넘어서 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직접 모시시긴 한 3년이요. 네. 한 박사님 뭐 앞에 계셔서 혹시 답변하시는데 좀 힘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저 측면으로 보신 한격부 박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나라의 의학의 원로이시고 또 네. 이제 우리 원장님은 참 성격이 굉장히 강직하십니다. 네. 강직하시고 젊은 사람 못지않게 우선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그 여생을 네. 어떻게라도 편안히 모실 수 있나 하는 그 우리 못지않게 이렇게 걱정하시고 항상 고찰하시고 걸 볼 때 사무장 입장으로서 참 어떤 때는 책임을 굉장히 통감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참 직원들 일동이 원장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항상 봉사정신 네. 또 투철한 사명감 네. 이거 가지고서
원장님의 생각하는 뜻에 10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동안도 이렇게 계시면은 각 위문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이렇게 와서 어른들 찾아뵙는 경우를 많이 보셨겠는데요. 어떤 경우를 보셨고 그 빈도는 어떠했으며 그분들이 다녀가신 후에 어른들께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먼저 저희 요양원을 찾아오시는 위문객 여러분들에게 참 진실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자 입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연중 우리가 참 추석날이나 연말 이렇게 참 많이 오시는데 이거보다도 저희로서는 참 나누어서 그렇게 오심으로써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네. 특히나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위문객들이 떨어지면 더 초조감을 느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만큼 공백이 생기고 대화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직원들이 항상 대화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직원들은 항상 대화하면 또 실증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새로운 그 사람들을 맞아서 대화해주면 아주 그렇게 기분 좋아하시고 이렇게 생기를 갖는 것 같습니다만은 요즘 같이 이렇게 의문 전혀 없을 때는 좀 제대로서 좀 그 우문하시는 분들의 그 시기가 있습니까? 그 주로 추석 때하고 연말에 많이 오세요. 추석 때 연말에. 예. 네. 안 오신 것보다는 훨씬 낫죠. 물론이죠. 이렇게 3월이고 4월이고 봄 꽃 필 때는 이제 아마 어버이날 때 좀 오세요. 어버이날에. 네. 네. 그죠? 그런 발길이 1년 12달 안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야 좀 바라는 마음이죠. 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한 박사님 그동안 많은 이 따구의 환자들 아픔의 상처를 만져주셨고 더욱이 그 흉곽 외과 의사로서 많은 그 참 생명을 건지신 그러한 공헌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노인 문제에 전념하시고 거기에 희생 봉사하시는데 한 박사님 나름대로 보신 의사로서의 우리 노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회학적 우리 의학적인 면하고 사회학적인 그두 가지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이제 노인 문제를 매년 했다고 해서 뭐 큰 무슨 그건 아닙니다만은 네. 의사로서 열어 보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해하는 성인병, 노인병의 이 얘기는 네. 선진국에 있어서의 노인병, 소인병 얘기고 네. 지금 적어도 우리가 모시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노인병은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소인병 이런 거 당뇨가 뭐 전국에 100만이 된다 뭐 이러고 하는데 동맥경화증이다 뭐 이런 건데 그거는 대부분이 이제 같은 게 식생활에서 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스트레스가 사회적인 스트레스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 노인네들에는 적어도 당뇨병이라는 건 별로 근심할 필요 없어요. 네. 이분들이 여기 올 때까지 생활하는 그런 생활이 아닐까. 네. 또 지금 전국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네에서는 그 퍼센트는 정확하게 몰라도 40대 50대보다 난 퍼센트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고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노인 문제 논할 적에요. 네. 적어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29조 별개의 지금 요즘의 산업사회에서 사는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그 65세 이상 사람들 노인 문제는 조금 딸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봐서 우선 이런 노인네는 두 가지 면입니다만 우선 집에 모셔야 되지 않겠냐. 이걸 전부 종전도 이해합니다만 양로원 지금 같은 양로원이 많이 생기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로원의 필요성을 그러니까 부정하시네요. 물론 사정이 들어서 정무위무탁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 서양에서는 어디 그렇습니까? 무임무퇴가 안 하고 아들 딸 다 있는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거의 양로원은 또 개념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양로원을 네. 생기는 우리 사회는 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우리가 이제 김일성이가 저희 북에 도사리를 한 우리 자신이 그 GNP의 6% 이상을 우리가 저 국방비의 지수로 미역해서 의료비 상승까지 가중시킨다는 건 이건 문제입니다. 아하, 예. 의료비 상승을 막으려면은 역시 자기 부모는 자기 집에서 모시는 게 병도 적고 의료비도 적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어른은 자기가 모시는 게 아마 그것이 하늘에서 주신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네. 참 오랫동안 의료계에 헌신하셨는데 이제 새로 자라나는 후배 의사들, 의료진 그이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글쎄 여러 가지 말도 있습니다. 저는 제 신조가 그 성실히 살자 하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특히 제가 의사가 된 다음에 보통 느끼기만 의사는 네. 자기가 성실한 인간이 돼야만 옳은 의료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실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하나 청진기 되는 것도 거기에 성의가 뒤따르지 않는 청진기는 그건 이미 없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할 적에도 마지막에 한 바늘까지 정성을 들여서 마지막 한 바늘까지 꼬매줘야 된다. 그렇죠. 네, 이게 아마 저 젊은 사람들께 좀 부탁하기 싶습니다. 뭐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네. 저도 여러 가지 참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하나만 더 간략히 대답해 주실 것은 그러면은 앞으로 소망은 무엇이신가요?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배운 게 의사고 나의 힘을 노인네들을 위해서 내 나름의 일이나 하고 인생을 마쳐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우리 노인들 많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른들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 인간의 탈을 쓴 사람에게 어른이 안 계신 분이 안 계시겠죠. 부모가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겠죠. 그 어른들은 우리들을 키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고 지금은 연로하셔서 이제 자기 능력을 상실해가는 그러한 단계에 계신 것이 우리들의 어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회에서 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텔레비전 수상기 앞에 계신 어른들 필경 이분들은 틀림없이 우리의 귀중한 어른들입니다. 어른을 모시는 일 이것은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맡기신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노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공헌하시고 애쓰시고 또 흉곽외과 전문의로서 수고하신 한격부 박사님을 모시고 최근의 말씀을 여쭤보았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